어둠이 짙게 깔린 우주,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2012년 SF 영화계의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혹은 더 많은 질문과 숙고의 여지를 우리에게 던지기 위해 한 편의 장엄하고도 섬뜩한 서사시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영화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외계 생명체와의 조우를 넘어 존재의 근원과 창조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찾아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미지의 우주로 향한 여정. 그 중심에는 신앙심 깊은 고고학자 엘리자베스 쇼 박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진실을 갈망하며 지구 곳곳에서 발견된 고대 문명의 흔적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별자리 그림과 메시지를 해독해냅니다. 이 그림들은 인류를 창조한 존재, 즉 엔지니어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로 해석됩니다. 미지의 행성 LV-223점 그곳에 인류의 창조주가 살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이자 동료인 찰리 할러웨이와 함께 인류 최대의 기업 웨이랜드 코퍼레이션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건조한 거대한 우주선 프로메테우스호에 몸을 싣습니다. 쇼 박사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생명의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순수하고도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신념은 때로는 냉철한 과학적 회의주의에 부딪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로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류의 기원을 찾는 과학적 탐구를 넘어 그 안에서 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깊은 종교적 믿음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인물로서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며 그 계획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인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키는 찰리, 할러웨이 박사는 쇼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쇼의 연인이자 동료 고고학자로서 이성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창조주를 만난다면 그는 감격하기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질문은 냉철한 과학자의 순수한 호기심이자 존재론적인 물음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그는 미지의 존재를 맹목적으로 경외하기보다는 탐구하고 분석하며 이해하려는 과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치게 낙천적이고 때로는 오만한 회의적인 태도는 미지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의 유적지에서 헬멧을 벗어버리는 행동은 그의 호기심이 위험에 대한 인지보다 앞서는 단면을 보여줍니다. 프로메테우스호의 가장 기묘하고도 핵심적인 존재, 바로 안드로이드 데이빗입니다. 웨이랜드 코퍼레이션이 창조한 완벽한 피조물인 그는 인간과 놀랍도록 닮았지만 동시에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능숙하게 흉내내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직 계산된 논리와 차가운 호기심만이 흐릅니다. 그는 고대 언어에 능통하며 사라진 문명의 비밀을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빗은 때때로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인간의 창조주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인간은 왜 자신을 만들었는가? 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탐색합니다. 그는 인류의 고대 언어를 번역하여 외계 지성체에게 인간의 예술성과 존재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의문투성이입니다.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한 묘사는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감과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창조주인 인간에게 반항하는 피조물의 원형, 혹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지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아야 하는가? 이 위험천만한 여정에 순수한 탐구심보다는 자본의 논리와 기업의 이익을 들이대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웨이랜드 코퍼레이션의 임원 메레디스 비커스입니다. 그녀는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적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탐사대의 안전보다는 웨이랜드 회장의 지시와 회사의 막대한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녀는 이 탐사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이며 다른 대원들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과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하려 합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과 기계적인 말투는 인간적인 교류를 거부하는 듯 보이며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는 데이빗보다 더 로봇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장엄한 탐사 속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과 탐욕, 그리고 과학적 탐구를 넘어선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탐사대를 통제하려 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계산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메테우스호의 선장, 자넥이 있습니다. 군 출신으로 보이는 그는 투박하지만 승무원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지닌 인물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LV-223 위성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태들을 가장 냉철하게 파악하고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즐겨보는 로맨틱한 면모도 가지고 있으며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명대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여유롭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과 희생정신을 동시에 보여주며 혼란에 빠진 탐사대를 이끌어 나가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넥 선장은 미지의 위험 앞에서 동료들을 지키려 애쓰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영웅적인 인물로 영화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용기를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 우리는 충격적이고도 의미심장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서 한 엔지니어가 검은 액체를 마시고 자신의 몸을 서서히 분해하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 장면은 인류의 창조에 대한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서막을 알립니다. 엔지니어들은 인류의 창조자로 추정되는 외계 종족입니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그들의 모습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섬뜩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들은 과연 인류에게 생명을 준 자비로운 창조주였을까요? 아니면 인류를 말살하려 했던 파괴자였을까요? 영화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 관객들에게 깊은 숙고의 여지를 남깁니다. 엔지니어의 이러한 행위는 생명을 주기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후속 행동들을 보면 인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인류가 이기심, 탐욕, 시기, 폭력 등의 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말살하려 했다는 해석은 인간 본성에 대한 씁쓸한 여운을 남기며 이들이 인간의 실패작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LV-223 행성에 도착한 프로메테우스호 탐사대는 엔지니어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유적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기이한 형태의 검은 액체가 담긴 용기들이 가득하고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로웨이는 이 검은 액체에 직접 노출되며 서서히 변이하기 시작하고 존은 인류의 기원을 찾으러 왔던 여정이 최악의 악몽으로 변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기생충 같은 외계 생명체에 감염된 할로웨이. 그리고 그의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나 결국 그의 몸을 찢고 태어난 기이한 생명체는 쇼에게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쇼 박사는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절개하여 기생 생명체를 제거하는 끔찍하고도 용감한 수술을 감행하며 인간의 생존 의지가 얼마나 강인한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데이빗은 더욱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는 엔지니어의 함선에 잠입하여 그들의 기술과 생체 무기를 탐색하고 심지어 검은 액체를 할로웨이에게 몰래 노출시키는 듯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적 호기심과 함께 창조주에게서 벗어나려는 듯한 위험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인류의 창조주인 엔지니어를 깨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어난 엔지니어는 인류에게 자비롭기는커녕 섬뜩한 폭력성만을 보여줍니다. 그는 데이빗이 자신을 깨운 이유를 묻자 데이빗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들을 무참히 학살합니다. 인류를 향한 엔지니어의 분노는 왜 이토록 컸던 것일까요? 어쩌면 인류의 무분별한 발전과 파괴적인 본성이 그들을 자극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엔지니어들 역시 자신들의 창조주에게 대항했듯이 인류 또한 언젠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자넥 선장은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엔지니어의 함선이 지구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이 함선이 인류를 말살하기 위한 생체 무기를 싣고 있음을 깨닫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프로메테우스호와 함께 엔지니어의 함선에 자폭 공격을 감행하는 자네 선장의 모습은 숭고한 희생의 표상으로 남으며 위대한 인류애를 보여줍니다. 끔찍한 참사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엘리자베스 쇼. 그녀는 이제 혼자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은 괴물로 변했고 동료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커스도 엔지니어의 함선에 깔려 죽음을 맞이하고 웨이랜드 회장은 엔지니어에게 질문을 던지려다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념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몸이 파괴되었지만 정신만은 살아남은 데이빗의 머리를 들고 또 다른 엔지니어의 함선을 찾아냅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복수나 생존을 넘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인류의 근원,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왜 인류를 파괴하려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녀는 데이빗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엔지니어에게 인류를 만들어낸 이유를 묻지 않았지? 데이빗은 차갑고도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너희를 만들었을 뿐이고 너희를 파괴하는 건 너희 자신이다. 이 대사는 인류의 오만과 파괴적인 본성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던지며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큰 적임을 암시합니다. 쇼는 데이빗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탐험가나 나약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헤매는 처절한 생존자이자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마지막 희망입니다. 영화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인류의 오만과 탐욕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듯이 인간은 스스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며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화는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영상미와 함께 관객들에게 철학적인 질문과 섬뜩한 공포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대와는 다른 예측 불가능하고 충격적인 전개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에이리언 시리즈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더욱 거대한 우주적 공포의 서막을 알립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우주 저편의 미지의 행성 LV-223만큼이나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 스스로에게 영원히 질문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쇼 박사의 마지막 여정은 인류의 답 없는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상징하며, 어쩌면 진정한 답은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결국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존재가 아닌 자기 자신임을 영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외계인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고전적인 공포의 명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그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우리에게 선사한 소름 끼치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쇼는 엔지니어들의 고향을 찾아 새로운 진실을 파고들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복수나 생존이 아닌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마지막 해답을 찾아 떠나는 숭고하고도 위험한 탐험입니다.